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챙겨볼게요. 네, 오늘장 포인트입니다. 자, 네, 미국의 디폴트 폭풍 전야 16일 남았습니다. 시장을 숨죽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무부 장관은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그 하원 의당 쪽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위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감기가 많이 걸리셨나 본데요. 네. 우리 앵커님도 시청자님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지수 상황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그 투자자들의 시선이 부채 한도 협상으로 쏠린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긍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메카시 하원 의장과 같은 이 의회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메카시 의장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일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31.8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역대 최악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조업 지수가 침체로 접어든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뉴욕의 경우를 보신다라면 제조업 기반의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 충격이 나온 후에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또한 무디스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대도시의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19%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밀집한 이러한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31%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부실의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 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웨스턴 디지털의 그 일본 키옥시아 그 합병 가속화와 또 파이프라인 업체인 원옥의 마젤란 인수 그리고 호주 광산 업체인 뉴먼트리의 뉴크레스트 인수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M&A 뉴스가 경기 전망이 괜찮다라는 이러한 낙관론을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났죠. 전일 연설에 나선 그 네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가정이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침체가 현실화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죠. 이러한 그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이러한 연준이 현재 2년 3개월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연준의 긴축 의지도 또 침체 전망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국내 수급 상황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증시는 뚜렷한 상승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좀 출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 그 뚜렷한 지수 상승의 그 의지가 없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수준 정도다라고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전기차, 큰 테마로 본다라면 전기차 테마고요. 그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 테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SJM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SJM과 이러한 두올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네오토, 뭐 SJM 홀딩스, SL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전기차 부품 섹터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른 테마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력설비 테마 오늘 시세를 주고 있기는 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대장으로 상한가 안착했다가 윗골이 크게 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윗골이 크게 달리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테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DNC 에너지와 또 에코바이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 보실 수 있는데요. 판타지오가 바닥권에서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JYP 엔터와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라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그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기차 부품 관련 테마로 인해서 나머지 테마들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월가 투자자들은 부채 한도 협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드린 전략대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축소라든지 단기 스윙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다면 당분간 시장은 그 부채 한도 협상과 또 매크로 지표들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동안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려져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이러한 실물 경제 위기를 걱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없이 불안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 확보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현금 확보는 늘려가면서 단기 스윙 전략으로 수익을 짧게 챙겨가자는 건데요.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단기 변동성에 중시 투자자들이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섹터도 열어볼게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공략 섹터입니다. 복합 재료 보유주예요. 오늘은 어떤 테마라기보다 이런저런 재료들을 갖고 있는 그런 보유주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테마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종목이 투자하기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중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그 변동성이 크거나 수급 상황 측면에서도 수익을 빠르게 줄 수 있고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죠. 시황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시장의 수급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악화되면서 때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일 이창용 장관 주재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CF100 발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나 UAM 박람회 또한 내일 개막하게 됩니다. 또 목요일을 보신다면 흑해 곡물협정 시한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산업혁신 전략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또한 5월 중에는 그 미국 자동화 기술 박람회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 UAM 상용화 계획 발표와 같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줄지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만 수급이 집중되어서 다른 재료들을 가진 종목들에는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집중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열흘 붉은 꽃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세가 끝나고 나면 다른 재료들을 보유한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주목받을 섹터에 대한 선점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해당 종목이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충분히 추적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온 UAM 쪽은 좀 꾸준히 이번 주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종목이 바닥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이 좋았던 또 원전주 중에 한 종목이죠. 우주 발사체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산업 폐기물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 또 2년 전부터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과 플라즈마 사업과 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융합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의 이슈를 본다라면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그 오픈 AI 그 CEO가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수직 안정화 코일 제작 사업에 수주 이력이 있는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AI와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식은 꿈을 먹고 상승하고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것인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과거에 상승 탄력이 좋았지만 굉장히 상당 기간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시장 상황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단 손절가 7,2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비츠로테크입니다. 목표가 1,500원 1차적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AS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코그램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달에 주셔서 최고가 기준 42%의 수익을 내준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횡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피코그램 언급해 주시는 점 재건신권에 넣어두자라는 전략일까요? 네, 제가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2번이나 추천을 해드렸고요. 두 번 다 단기간에 또 목표가에 도달한 사랑스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죠. 차트 보시면 지금 제가 줄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8,000원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다중바닥을 찍고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라인을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 관점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코그램도 매수 관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로 세종공업 보겠습니다. 이 종목 2주 만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9,100원대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도 단기 이평선 위에서 주가 흘러가는 움직임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그 동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를 8,300원을 드리면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8,300원 부분에 지지라인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를 꼽으라면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인데요. 지금 목표가는 이미 돌파했지만 사실 지금 조정 구간이 상당히 예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은 물량 잘 홀딩하면서 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짧게는 5일선 정도 부근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라면 7,500원 7,500원 지지라인, 이 자리입니다. 그죠? 7,500원, 8,000원 이 라인 지지라인 보시고 재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조정을 겪고 있지만 예쁜 조정이다라고 하셨고요. 7,500원에서 8,000원대 지지 보면서 다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텍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재차 AS를 해주셨어요. 13,600원대가 저항이고 그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면 수익 실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근에서 수익 실현했다면 큰 수익을 줬을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나 재료에 비해서 아직도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즘 OLED 관련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발주를 개시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OLED 쪽체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시세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OLED 관련주들은 수남매 차원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제대로 시세가 나가지 않은 종목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추적해 보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텍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관심권에 넣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